자, 수열의 이제 귀납적 정의라는 뜻은 첫째 항과 첫째 항이 안 해도 관계는 없습니다. 어느 어떤 항과 항하고 끊어졌습니다. 이웃하는 항들 사이의 관계식, 이웃하는 항들 사이의 관계식으로 수열을 정의를 하는 거야. 한소야? 여튼간에 목적은 뭐야? 이 수열이 어떤 수열인지를 알려주려고 식적 표현을 해준 거다 이 말이지. 그럼 이 식을 보면 이 수열이 어떤 수열인지를 알게 도와준다 이런 뜻이 되겠죠. 알겠습니까? 그게 이웃하는 항들 사이의 관계입니다. 자, 이웃은 바로 이웃도 있고 한 칸 떨어진 이웃도 있어요. 알겠습니까? 우리는 바로 붙어 있는 것도 있고 한 칸, 두 칸 떨어진 것도 있고 이웃은 세 개짜리도 있고요. 알겠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 식을 보면서 바로 이 수열이 어떤 수열인지를 알면 문제를 좀 쉽게 풀겠죠. 이해됐습니까? 자, 그래서 좀 더 쉬운 수열부터 해봅시다. 등차, 등비 수열에 대한 내용을 해볼게요. 기억납니까? 등차 수열. 자, 우리는 이 관계식을 뭐라고 부르냐면 그 용어가 빠졌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안 쓰기로 한 것 같기도 해요. 하지만 뭐 이 관계식을 뭐라 부르냐면 우리는 점화식이라고 불러요. 점화식 뜻은 쉽게 단순하게 생각하면 점점 그렇게 된다 이런 소리야. 점점 이렇게 되는 식 이런 뜻입니다. 어려운 말은 아니고 점화식이란 단어는 그냥 이웃하는 항들 사이의 관계식. 엄밀히 따지면 이 수열이 어떤 수열인지를 이웃하는 항들 사이의 관계식으로 그 수열이 어떤 수열인지를 알려줬다 이런 뜻입니다. 알겠죠? 그럼 우리가 아는 수열로 한번 해봅시다. 등차 수열의 정의. 등차 수열은 정의가 뭐지? 등차 차이가 같다 이 말인가요? 차이가 같대요. 자, 차이가 같다. an 플러스 1 마이너스 an. n 플러스 1번째에서 n번째를 뺀 거죠. 얘랑 an 플러스 2에서 an 플러스 1을 뺀 게 같다가 등차 수열이네요. 보입니까? an 플러스 1 마이너스 an. 우리가 식을 읽을 때는 얘를 그냥 문자 an 플러스 1 마이너스 an 이렇게 읽지 말고 내가 그냥 읽을 때는 한 칸 뺐네, 한 칸 차이를 뺐네, 한 칸 차이를 뺐네 이렇게 읽는 거예요. n 플러스 1번째, n번째, n 플러스 2번째, n 플러스 1번째 이렇게 읽으면 돼요. 알겠습니까? 문자가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형태. 자, 그래서 요놈에서 요놈을 뺐다, 요놈에서 뺐더니 어째 같다 이거죠. 차이가 같아서 얘가 등차 수열이 된 겁니다. 알겠나요? 자, 이 식을 조금 정리를 해볼게요. 자, an 플러스 1을 이쪽으로 넘겨서 플러스가 되고 an을 이쪽으로 넘기면 왼쪽으로 넘기면 2an 플러스 1은 an 플러스 2가 되겠네요. 등차 수열의 n번째, n 플러스 2번째, n번째, n 플러스 1번째, n 플러스 2번째 둘을 더했더니 요놈의 2배가 됐다 이 말이겠죠. 등차 중앙적인 생각이겠네. 똑같은 표현법으로는 얘를 an 플러스 1은 2분의 an 플러스 2 똑같은 말이잖아요. 요놈과 요놈의 평균이 가운데가 된다 이런 뜻이에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이게 등차 중앙에 대한 얘기 됩니다. 그러면 2번이 끝났네요. 알겠습니까? 자, 등차 수열의 정의 요 식에서 지금 요렇게 넘어간 거야. 오케이. 자, 등차 수열을 요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요렇게.
an 플러스 1이라는 얘는 an에서 이렇게 써볼까요? 이렇게 an에서 an을 뺐더니 t가 됐대요. 한 칸 차이가 t라고 알려준 거야. 위에 거는 뭔 말입니까? 한 칸 차이와 한 칸 차이가 같다고 알려준 거고, 얘는 한 칸 차이가 t로 일정하다는 걸 알려준 거야. 그렇지? 뭐 어떤 식이 좀 더 좋아? 어떤 식이 좀 감사한 거야? 밑에 식이 좀 더 감사한 겁니다. 왜? t를 알려줬어. 얘는 몇 개짜리야? 하나, 둘, 세 개짜리야. 얘는 몇 개짜리면 하나, 두 개짜리입니다. 두 개짜리면 하나만 알면 끝나는 거야. 얘는 몇 개짜리야? 세 개짜리면 얘는 둘을 알려줘야 돼. 알겠어요? an을 오른쪽으로 넘겨보면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그럼 얘를 읽을 때는 이렇게 읽어요. n번째에서 n 플러스 1번째 넘어갈 때는 d를 더하면 된다 이 말이야. n번째에서 n 플러스 1번째 넘어갈 때는 d를 더하면 된다 해서 등차수열. 다 똑같은 표현입니다. 얘는 그러면 얘는 어떻게 생각나? 공차가 d인 등차수열 이렇게 우리는 읽어낸다 이거죠. 공차가 d를 알려줬으니까 우리는 뭐만 알았는데 초항만 알면 되겠죠. 초항이든 어떤 항 하나만 알려주면 문제 넘어갈 수 있겠지. 연습 n번째에서 n 플러스 1번째 넘어가려면 3을 더하면 된다 이 말이죠. 공차가 얼마가 된다? 3이 되더라 이거죠. 자, 공차 d는 3이고 초항이 2죠. 공차는 3, 초항은 2. 등차 수열 일반항 an은 3n. 기억납니까? 3n. 방법은 두 가지가 있죠. 공차가 3이니까 3n. 초항은 2니까 여기다 1을 집어넣으면 2가 나와야 돼요. 1. 어떻게 쓰는지 알겠습니까? 또는 너희들은 이제 이런 식으로 쓸 수는 있겠죠. an은 초항 2부터 시작해서 n-1 d3 그래서 3n-1 이렇게 쓸 수는 있겠죠. 쌤은 주로 이 방법을 많이 씁니다. 많이 써요. 단점이 딱 하나 있어. 이게 초항처럼 보이는데 이거 초항 아니야. n에다 1을 넣은 값이 초항입니다. 그것만 조심하면 돼요. 알았어요? 이것보다 이거 훨씬 더 빨라. 공차가 3이니까 3n 여기다가 초항이 1이니까 1 넣으면 마이너스 1 됐어요? 그럴 거 아니냐. 예를 들어서 A2가 나왔어. A2가 5로 나왔어. 5는 맞잖아요. A2가 나왔으면 그럼 어떻게 풀 거냐. 자, 오른쪽으로 풀어볼게요. 그러면 A2가 나왔으면 AN은 5에서 시작해서 n-2, 3 이해됩니까? 이 n-를 왜 n-1이야? 1번에서 n번 가는데 n-1칸 넘어간 거야. 얘는 2번에서 n번 가는데 n-2칸 넘어간 겁니다. 이해되세요? 요런 생각을 좀 할 줄 알아야 수열이 좀 편해지는 거야. 근데 항상 이런 걸 보면 항상 초항구에서 이 공식에 집어넣으려 한다. 그러면 생각이 좀 더 느려지는 겁니다. 수열은 규칙성이 있어. 규칙이 다 똑같으니까 오소 출발도 관계는 없어요. 그래야 수열적 센스가 좋아집니다. 수열은 규칙이 다 똑같잖아. 어디서 시작해도 관계가 없어. 알겠나요? 항상 초항으로 넘어가려고 하지 말어. 이해됐습니까? 수열의 관계적인 것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 관계만 이해하면 돼요. 뭔만 이해됩니까? 그러면 일반항 이것도 한번 구해볼게요. 두 번째 왼쪽 부분 이걸로 구해볼게요. 그러면은 AN은 공차 3만 나왔으니까 3N으로 시작하겠죠. 공차 나왔고 두 번째 항이 나온 거야. 그럼 여기다 2를 넣을 거야. 그럼 5가 나와야 돼. 마이너스 1이죠. 똑같은 결과가 나와야 되겠지. 됐습니까?
다시 말해서 여기에서 요게 알려주는 바가 공차고, 초항이든 둘째항이든 뭔가 하나를 알려줘야 우리는 일반항을 마무리 지을 수 있다 이 말이 되겠어요? 알겠어요? 3번 an 플러스 2 an 플러스 1의 2배 등차 중앙 an 플러스 2 2an 플러스 1 등차 중앙. 아하, 얘는 무슨 수열이담을 알려주는 거야? 얘는 등차 수열이담을 알려주고 끝. 얘는 등차 수열인 것을 알려주고 끝난 거야. 나머지는 다 내가 알아서 해결해야 돼. 주어진 조건을 이용해서. 그럼 여기서 뭘 알아내야 돼? 아하, D는 2네요. 초항은 1이네요. 그래서 AN은 D니까 2N. 초항은 1 넣었더니 1이 나와야 돼요. 어떻게 푼지 알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뭐가 중요한 거야? 얘가 점화식이 어떤 수열임을 알려주는 사실이 중요한 거라고. 그러면 점화식을 봤을 때 이게 무슨 수열인지 알면 우리는 문제를 좀 더 빨리 풀겠지. 이해됩니까? 알겠어요? 등비 수열 바로 가볼게요. 등비 수열은 뭔 뜻이야? 등비, P가 일정하다 이 소리입니다. P가 일정하다. an 플러스 1은 an 플러스 1, an 플러스 2 이렇게 되겠네요. 이해됐죠? 얘랑 같다가 얘하고 얘가 같다가 등비란 소리야. an 플러스를 이쪽, an을 이쪽으로 넘기면 an 플러스 1의 제곱이 an 플러스 2 오호 등비 중앙 이런 뜻이야. 얘를 제곱을 띄고 얘가 양수 조건이 분명 붙어 있어야 되고 루트로 넘어가겠죠. 그래서 양수 조건이 없다면 루트 안 쓰는 게 낫습니다. 양수 조건이 있어야 돼요. 이렇게 되는 것이 등비 중앙 기하 평균 이런 내용이죠. 알겠어요? 요거 굳이 안 써도 요거 쓰면 됩니다. 그냥 알았어요? 그러면 등비 중앙 등비 수열에 대한 이 수열은 등비 수열인지를 알려주려고 하는 거다. 자, 등비 수열은 등비 중앙은 아닙니다. 등비 중앙 위에 써버렸으니까 an분의 an 플러스 1이 r인 걸 알려줬어요. 예를 들어 3 이렇게 알려줬어. 뭐야? 공비가 3인 등비 수열이다 이거죠. 얘를 an을 오른쪽으로 넘기면 an 플러스 1은 an과 an 플러스 1의 b가 r 공비가 r 이런 소리죠. an에서 an 플러스 1로 넘어갈 때 r을 곱해서 넘어간 거야. 곱해서 넘어갔다 등비 수열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읽을 때 알겠죠? 빨리 풀어볼게요. an에서 an 플러스로 넘어갔다 2를 곱했다 이 말이야. 그럼 공비가 2다 이 말이네요. 그러면 an은 공비가 2니까 2에 n-1제곱 초항 1 넣어서 2가 나와야 되겠지? 2가 나와야 되니까 곱하기 2 앞에다 써야 되는데 그냥 쓴 겁니다. 됐습니까? 주의사항은 여가 n-1이야 원래 똑같잖아요. 한 칸 빠져 있고 여기까지 됩니까? 됐어 안 됐어? 이해되시죠? 물론 이제 얘도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얘는 웬만하면 n-1로 출발하세요. 이렇게 할 수 있어. 아하, 등비수열은 2이면 무조건 얘가 2의 n제곱으로 하더라. 근데 2를 넣었더니 뭐가 나와야 돼? 2가 나와야 돼. 2 끝났어. 근데 2가 안 나올 수도 있잖아. 예를 들어서 A1이 3이야. 그러면 나는 AN은 어떻게 풀었다고? 2의 n제곱으로 이렇게 풀었어. 2를 넣으면 얼마가 나와야 돼? 3이 나와야 돼. 2를 넣었더니 3이 나오려면 얼마? 2가 한 마리 사라지고 2분의 3 이렇게 되겠지.
이 되니? 다음 4번 an하고 an 플러스 1을 곱했더니 순서가 중요합니다. 읽을 때 n번째 n 플러스 1번째 n 플러스 2번째야. 순서가 이렇게 있다고. 이렇게 두 개를 곱해서 얘가 나온 거라고. 요거 제곱이 나온 거라고 해. 아하, 등비 중앙이라는 생각을 하고 얘는 등비 수열인지 알려주고 죽었어. 얘는 뭐라고? 아하, 등비구나 라고 알려주고 죽었고, 여기에서 우리는 A1분의 A2가 얼마다? 2분의 1 요놈이 공비 문자 주로 R로 많이 작성합니다. 그래서 AN은 공비 2분의 1에 n-1제곱 그 다음에 초항 6 이렇게 쓰자고요. 6을 보통 앞에다 많이 씁니다. 주로는 앞에다 많이 써요. 이게 이렇게 쓰면 돼요. 2분의 1에 n-1제곱 됐어요. 1을 넣었을 때 6이 나와야 된다. 이렇게 앞에다 붙이면 돼요. 알겠어요? 뭐 정리 정도를 하는 것은 그거는 뭐 문제 형태에 따라 약간씩 다를 수가 있고요. 아시겠죠? 와우. 어렵네. 우리가 아는 수열이 아니잖아. 점화식이 아니잖아요. 마치 뭐처럼 보여? AN에서 EN을 더했더니 AN 플러스 1이 된 거지. 우리가 아는 수열의 모습은 등차 수열의 모습이야. 등차, 아까 등차가 이게 얼마였어? 뭐 2, 3으로 고정되면 등차잖아. 얘가 변합니다. 그럼 이건 등차 수열은 아니야. 등차처럼 보이는 거지. 알겠어요? 알겠습니까? 자, 여기에 나온 이유는 이제, 자, 이런 점화식에 대한, 쌤은 이렇게 표현할게요. 키라고 보겠습니다. 키. 점화식 문제가 나왔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론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거야. 점화식이 나왔을 때 우리가 해볼 수 있는 방법론. 알겠습니까? 첫 번째는 안 할 거야. 우리 지금 안 할 거야. 일일이 집어넣습니다. 일일이 집어넣을 거야. 알겠어요? 대입해가지고 A1 구하고 A2 구하고 A3 이렇게 구할 거야. 그래서 우리가 뭘 찾을 거야? 규칙을 찾을 거야. 어떤 문제에서? 내가 모르는 점화식에 대해서는. 아는 점화식은 이렇게 풀지 않을 거고, 아는 점화식은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두 개의 점화식은 배웠으니까 그 점화식은 이렇게 안 풀 거지만 일단 규칙을 찾을 거야. 됐습니까? 근데 이게 규칙이 바로 보이는 사람도 있고 바로 잘 안 보이는 사람도 있겠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선생님은 여기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한 게 뭐냐면 규칙을 찾기 위한 방법인데 이게 중요합니다. 이걸 쓸 때 정리를 잘해야 돼. 정리를 잘하자 이 말이야. 정리를 잘하자. 얘를 쓸 때 정리를 잘하자. 그래서 우리는 뭘 이용할 거야? 표 같은 걸 이용할 거야. 표. 수용도 같은 거를 이용할 거야. 알겠습니까? 됐어요? 이해됩니까? 한번 적어볼게요. 2번 적어볼게요. 1번 좀 어렵고요. 2번 적어볼 거야. 자, 표 같은 걸 작성을 할 때 표를 작성하는 방법은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와. 요 방법이 하나가 있고요. 요 방법이 있어요.
약간 장단점이 있습니다. 자, 얘는 우리가 풀이를 이렇게 내려갈 거잖아요. 공간을 조금만 차지합니다. 장단점은. 그런데 여기가 좁아. 오른쪽으로 좁아. 그러면 어떨 때는 이걸 쓰냐면 여기 있는 수들이 금방금방 계산이 될 때, 암산이 금방금방 되고 식이 간단할 때. 근데 계산이 잘 안 되면 옆으로 식이 길어지겠지. 그럼 요 방법을 쓸 수밖에 없어요. 알았어요? 그러면 여기다가 n을 쓸 거고 요놈은 an을 쓸 거야. 여기다가 n을 쓸 거고 여기다 an을 쓸 거야. 나는 1, 2, 3, 4, 5, 6, 7 이렇게 쓸 겁니다. 그리고 나서 8번은 한번 추론을 한번 해볼까요? 이 문제는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써볼게요. 1은 나왔어요. 1. 두 번째는 1을 넣으면 두 번째는 1번에다 2를 곱해서 2를 더할 거 아니야. 여기다가 2를 곱해서 2를 더할 거야. 3 맞나요? 다시 3에다가 여기다가 2를 곱해서 2를 더하면 다음 것이 나와. 7 맞죠? 15 31 63 규칙이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계속 커지네. 계속 커져. 이 문제는 아니야. 됐어요? 다른 문제를 한번 해볼게요. 이걸 한번 해볼게요. 자, 보통 우리가 규칙은 쉬운 문제는 규칙이 3, 4번에서 끝나지만 쌤은 보통 규칙을 몇 번 정도는 생각하고 있냐면 6번, 8번 정도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니까 선생님이 그냥 여분으로 만들어 놓은 거야. n 1, 2, 3, 4, 5, 6, 7, 8 실제로 너희들은 쓸 때는 요것만 보여도 써도 관계는 없어요. 요 라인만 너희들이 잘 그으면. 헷갈리면 몇 개씩 끊어? 3개씩 이렇게 끊어서 표현하면 됩니다. 진하게. 이걸 표를 완벽하게 쓸 필요는 없잖아. 너희들은 요 정도만 쓰면 돼. 이렇게 연하게 해놓으면 된다고요. 하지만은 요 표 하나 하면 훨씬 더 깔끔하게. 어떨 때? 연산이 좀 편할 때. 자, 봅시다. 뭐 한 거야? am 플러스 에서 am 뺀 게 그 다음 항이 나온 거야. 요렇게 뺀 게 그 다음 항이야. 1, 5야. 요렇게 뺀 게 그 다음 항이야. 요렇게 뺀 게 그 다음 항이야. 연산이 그렇게 어렵지 않잖아. 한소야, 눈 뜨고 연산해야 돼. 4 마이너스 1 연산하고 있냐? 마이너스 5 얼마지? 마이너스 5에서 마이너스를 뺐어.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에서 5를 뺐어. 마이너스 5를 뺐어. 1 1에서 마이너스 4를 뺐어. 5 와우 나왔네. 규칙이 나왔어. 이제 6개씩 규칙이 나온 거야. 그럼 이 문제는 6것씩 끌어서 문제를 풀 거다 이 말이 되겠죠. 알겠습니까? 자, 우리가 푸는 점화식에서 일부 점화식은 이러한 규칙성을 갖고 있다 이거야. 됐어요? 모르는 문제들은 이렇게 못 풀지만 이제는 모르는 문제 나오면 일단은 이렇게 해서 작성해보자가 첫 번째야. 지금 모의고사 모의고사 수능에 아직까지는 계속 한 2, 3년 동안 계속 15번 문제가 이게 나오고 있습니다. 15번 문제라 하면 객관식에서 제일 어려운 문제. 그럼 이 정도 난이도로 나오진 않겠지. 그러지. 하지만 이렇게 작성을 해야 돼. 가다가 어떻게 되냐면 이게 하나가 아니라 케이스가 2개가 늘어나. 또 가다가 2개가 늘어나. 약간 수용도적으로 적어야 돼. 알겠어요? 이 표도 약간 수용도적으로 적어야 돼. 왜냐면 수용도라 단점이 뭡니까? 이렇게 가다 보면 어지러워져. 뭐 어떤 방법이 있냐면 뭐 가로로 쓴다 보면 이런 방법을 쓰면 돼요. 표에 여가 이제 번호 1번, 2번, 3번 알겠어요? 첫 번째 수, 두 번째 수, 세 번째 수 이해됩니까? 알겠어요? 이거 수용도라 생각하고 표처럼 작성한 거야. 알겠어요? 언제 뭐 한적 끝도 없어. 그럼 얘도 세로로 풀어도 마찬가지야. 이렇게 처음에는 여기 써 1
N, A, N이니까 1번에 뭐 2번에 뭐 3번을 했더니 두 개가 나와. 뭐 두 개로 나눴으면 돼. 이렇게. 알겠니? 표 작성하면 훨씬 더 깔끔하게 잘 보인다고요. 여가 어딘지 알겠어? 누구나 읽죠, 이씨. 그럼 규칙이 안 보이네요. 자, 이게 첫 번째 방법이야. 그러면 내가 모르는 점화식 나왔을 때는 첫 번째 해본 것은 그렇게 한번 해보자 이런 말이 되겠지. 그래서 규칙성이 보이면 쓰는 거고, 규칙성이 안 보이면 이 방법이 아니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이해됩니까? 여기까지 됐어요? 첫 번째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자, 두 번째 방법입니다. 이제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 축차대입법입니다. 수학에서 법은 방법이야. 이렇게 해보자 이런 소리야. 뭐 식 이런 성분, 방법론 이런 뜻이야. 법. 축차대입은 대입을 차례대로 해가지고 이 쌓을 축차입니다. 쌓아가면서 대입을 한다 이런 소리야. 알겠습니까? 뭐 어떻게 하자는 소리야? 얘를 쌓아가면서 쓸 거야. n에다 1을 넣습니다. 자, 주의사항 중에 하나는 우리는 규칙성을 찾으려고 하니까 웬만하면 연산을 안 하는 게 잘 보여. 연산을 어떤다고? 안 하는 게 잘 보여. A4 3 곱하기 3. 오, 뭔가가 보이네. 뭔가가 보이지? 2번 3번 3번 맞습니까? 얘를 더하게 되면 왼쪽 오른쪽 A4를 구할 수가 있네요. 근데 우리는 원하는 것은 10번. 얘를 10번까지 쓰면 A10은 A9 플러스 2 곱하기 9. 얘를 다 더하게 되면 싸그리 사라지게 되어 있네요. A10번은 그래서 A1 1 더하기 2가 1부터 9까지 는 45, 91 이렇게 나오겠네요. 알겠니? 축차 대입법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축차 대입법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떨 때 축차 대입법을 쓰느냐 요거를 아는 게 다음 연결고리의 과제가 되겠어요. 알겠습니까? 됐어요? 자, 이 문제는 좀 어려우니까 자, 요거를 설명해 볼게요. 여기서는. 자, 보세요. 자, 우리가 수를 썼어. 이렇게 수를 썼는데 규칙이 안 보여. 규칙이 안 보였을 때 우리가 첫 번째 할 수 있는 작업. 내가 수를 썼잖아. 한 6개에서 8개 썼는데 지금 계속 규칙이 안 나올 거 같잖아. 그러면 해볼 수 있는 작업이 뭐냐면 얘에서 얘를 빼보는 겁니다. 이해됩니까? 얘에서 얘를 빼보는 거야. 4. 얘에서 얘를 빼보는 거야. 그럼 얼마입니까? 8. 5. 여가 당연히 뭐가 나오겠어? 2, 4, 8, 16. 그 다음은 32. 그 다음은 64가 나오는 얼마가 되겠어? 127 나오면 정상이겠지. 아하, 얘에서 얘를 뺐다. 얘를 사이 개자, 우리가 계단할 때 개자입니다. 계단할 때 개. 얘를 뭐라고 하냐면 개차라 불러. 얘네들을 이 차이의 차이 층개, 이 단이 나눠졌을 때의 그 차이를 개차라 부르는 거야. 그래서 얘네들을 개차라 부릅니다. 얘네들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얘네들을 개차라고 부르고, 그게 어떠한 규칙성을 갖는 수열, 개차, 수열이란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러면 너희들이 수를 일일이 썼는데 안 보인다 싶은 것은 일단 해볼 수 있는 작업이 얘입니다.
얘야. 그럼 우리가 지금 8번을 구해봅시다. 원래 일반항도 구할 수 있어요. 일반항 구할 수 있어. 근데 8번을 구할 거야. 8번. 자, 8번은 우리는 여기 있는 수 얼마입니까? 얼마죠? 요거 64니까 128을 더하면 된가요? 실제로는 여기다 얼마를 돼? 너무 수가 크니까 7번을 구해봅시다. 7번. 이걸 구할 거야 이제. 지금 다 답은 나왔어. 근데 7번을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보자 이런 말이지. 자, 7번 어떻게 구했습니까? 얘랑 더 있나요? 얘랑 더해서 7번이 나온 거잖아. 그럼 63 어떻게 구했나요? 얘를 더해서 63이 나온 거지. 그럼 127은 얘를 더하면 127 나오겠네. 이해됩니까? 다시 31은 얘를 더하면 되겠네. 그럼 127은 얘랑 이렇게 더하면 되겠네. 이런 식으로 간다면 우리는 요렇게 더하게 되면 얘가 나오네요. 다시 말해서 A 7번은 일반항적으로 쓸 거야. 누굴 더할 거야? 자, 요거 더할 거야. 근데 얘네들은 개차가 등비인수율이야. 다시 말해서 얘를 BN으로 작성할 수가 있습니다. 얘를 BN으로 작성할 수 있어. 그러면 A7번은 요놈하고 몇 번이야? 요놈이 1번 A1 더하기 A1 B1 2 3 4 5 6 더해야 7이 나온다고요. 개수가 하나 빠졌죠. 왜냐면 이 사이니까 하나가 빠져있어요. 그래서 얘는 B1 더하기 B2 더하기 B 몇 번까지? 6번까지 다는 것만 조심하면 되겠어요. 개차 수열. 됐습니까? 그러면 얘를 우리는 뭐로 표현할 수 있어? 시그마로 표현할 수 있겠지. 있정아. 그러면 AN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어? A1 더하기 시그마 K가 1번부터 몇 번까지 할 거야? 하나 빠지고 할 거죠. N-1번까지 거기에 BK가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BK가 누구냐? 이 수열이죠. 이 수열의 K번째. 이 수열의 K번째가 BK야. 다시 말해서 등비수열 K번째는 2의 K제곱이 되겠습니다. 알겠어요? 그럼 이 문제에서는 얘는 1 더하기 시그마 K가 1번부터 n-1번까지 2의 K제곱 이렇게 되겠다. 그래서 너희들은 요 식을 아주 많이 볼 거야. 알겠습니까? 자, 얘를 식으로 한번 좀 다시 한번 적어 볼게요. 얘는 안 되네요. 얘는 안 돼. 그러면 얘도 비슷하네? 얘도 비슷하네 지금? A1 A10은 A1 이거 더하기 얘네들은 지금 얘네들이네. 얘네들은 누구였어? 2에다가 1부터 9까지 집어넣은 거네. 맞습니까? 10번이니까 9번까지 집어넣은 거네. 다시 말해서 위에 있는 식도 AN은 어떻게 쓸 수 있어? A1 더하기 시그마
K가 1번부터 얼마까지? n-1번까지. 이게 조심한다고요. 여기다 쓸 거 뭐야? 얘를 쓰면 되겠네. 2구를 썼으니까 여기다가 2K를 쓰면 되겠네요. 자, 여기 있는 점화식 그래서 외워야 됩니다. 뒤에서 한 번 더 다음 시간에 정리를 한 번 더 시킬 겁니다. 한 번 더 시킬 거야. 얘를 한번 예시를 들어준 거야 지금. 자, 두 번째 뭐까지 했습니까? 축차 대입법까지 했어요. 대입은 일일이 써본다. 일일이 써본다. 축차 대입은 쌓아가면서 쓴다까지 설명했습니다. 됐어요? 다음은 자, 이 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봅시다. 그림과 같이 평면 위에 어느 두 직선도 평행하지 않도록 그리고 어느 세 직선도 한 점에서 만나지 않도록 직선을 그어서 평면을 분할하려고 합니다. 분할. n개의 직선에 의해서 나누어진 영역의 개수가 몇 개냐? 그래서 얘를 하나 이렇게 써가지고 어쩐다. 안수야, 네가 그렇게 정신없이 자고 있을 때가 아닐 텐데. 수원 개판 5분 전인데. 한 개를 그었어요. 한 개를 그었더니 두 개의 영역이 나온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아하, 그런 뜻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자, 두 개를 그었어요. 몇 개의 영역이 나왔어요? 두 개의 영역이 나왔어요. 네 개가 나왔어요. 세 개를 그었어요. 수원아, 몇 개? 수를 못 쓰냐? 하나를 더 그었어요. 자, 이 문제는 이 선을 그으면서 그을수록 이제 개수를 더 못 세게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런 류의 문제는 잘 보세요. 어떤 류의 문제냐면 보통 그림이 이렇게 누적이 되는 거예요. 쌓아가는 거죠. 누적이 되고 있어요. 누적은 개수를 세는 순간 문제가 발생해. 왜? 두세 개까지 셀 수 있어. 7개, 8개 못 셉니다. 알았어요? 그래서 누적 문제는 항상 규칙을 찾아야 되는데 그 규칙은 변화에 있습니다. 변화. 그전 거와 어떤 변화가 있는지. 그러면 얘를 그릴 때는 여기다 그리면 안 되고 어디다 그리는 거야? 여기다 그려야 돼. 어떤 변화가 있는지. 요건 쉽잖아. 초항은 무조건 구해야 됩니다. 무조건이야. 초항은 거의 다 구해야 돼. 하나 그랬더니 두 개가 나왔어. 그럼 여기다 나는 선을 하나를 더 그을 거야. 더 그었더니 하나를 더 그었더니 어떤 변화가 발생했느냐. 요게 중요한 거라고. 수열의 규칙은. 어떤 변화가 발생했어? 어떤 변화가 발생해서 원래는 몇 개였어? 두 개였잖아. 선을 긋다 보니까 두 개가 추가됐다고 표현하는 게 맞아요. 그래야 이 문제를 풀 수 있어. 이런 류의 문제. 누적이 되는 문제는 변화에 대한 생각을 하자. 그래서 A1은 A2는 이겠죠? A2는 A1보다 두 개가 더 늘었어요. 자, A3는 여기다 해야 돼, 이제. A3는 선을 하나 여기다 이렇게 그었습니다. 이렇게 그었어요. 그럼 어떤 변화가 발생했냐? 이 영역을 지나는 부분을 두 개로 분할한 거죠. 만나는 영역의 개수가 분할 개수와 똑같네. 만나는 영역이 몇 군데야? 세 군데니까 A3는 A2에 비해서 3개가 는 거죠. 마찬가지로 포는 여기다 하고 얼마가 될 것 같아? 포는 4개가 늘 것 같다라는 게 추론이고 실제로 그런가를 선을 그어보면
어떻게 돼? 몇 개의 영역과 만나느냐 요걸 생각하는 게 중요하다고요. 이게 수학적인 센스 감각이라는 거죠. 알았어요? 연산이 아니야. 수열은 연산이야. 규칙선이야. 그래서 오케이 A4는 A3에서 4를 더한 거다고 말이 나왔으면 우리는 관계식이 나왔네요. AN 플러스 1이라는 것은 AN에서 2번, 3번, 3번, 4번, 2번, 3번, 3, 2번, 4번, 4 플러스 N 플러스 1이라는 식이 나와야겠네요. 점화식이. 그러면 A6번은 구할 수 있겠죠. 누적적으로. 알겠습니까? 이해됐습니까? 됐어요? 자, 봅시다. 수리수리 마수리 동아리 이런 참석한 회원이 모두 한 번씩 악수를 합니다. 이때 N명의 회원이 모임에서 이루어진 악수의 총 개수. 자, 2명이 왔어요. 악수의 개수가 있겠죠. 3명이 왔어요. 악수의 개수가 있겠죠. N명이 왔어요. 악수의 개수가 있겠네. 그럼 우리는 알고 있어. N명이 모이면 악수 몇 번 하는지 알아 몰라? 악수는 몇 명이 삽니까? 2명이 사잖아요. NC2입니다. 뭐라고요? AN은 뭐라고요? NC2라고. N명이 악수하는 개수입니다. 2명이서 악수를 하니까 NC2 이해됩니까? N명이 악수를 하는 횟수가 NC2라고요. 2명 뽑아서 너 앞에 나와서 악수해 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2명만 뽑아주면 악수 횟수가 한 번씩 떨어지는 거라고. 우리는 총 횟수는 NC2가 나오는 거야. NC2식이 어떻게 됩니까? 2분의 N에 N-1이에요. 요게 NC2야. 됐습니까? 우리는 이제 이걸 한번 구해볼게요. 어떻게 되는가. 자, A1은 한 명이야. 없죠? 2명이야. 2명이야. 한 번인가요? 여기까지는 어렵지 않네. 됐어요? 그럼 A3도 구해볼까요? A3. A3는 몇 번이야? 1명, 2명, 3명이 악수를 하잖아요. 이렇게 할 거 아니야? 그래서 3번이야. 이렇게 세면 안 된다고 했죠? 어떻게 세라고요? 변화를 생각. 변화. 그러면 원래 이렇게 2명이 이렇게 있었어요. 그래서 악수를 한 번 했겠죠. 맞습니까? 새로운 한 명이 더 늘어났어요. 어떤 변화가 발생했냐 이거지. 몇 개가 늘어난 거야? 2개가 늘어났다라고 표현해야 우리가 수열의 규칙성을 찾을 수 있는 거라고. 그럼 A3는 3으로 적는 게 아니라 뭐로 적는 거요? A2 플러스 2로 적는다고요. 한 번만 더 해볼까요? 하나 더 나왔습니다. 하나가 더 나왔어요. 하나가 더 왔어. 네 번째 선수 등장했습니다. 그럼 네 번째 선수가 악수를 이렇게 변화가 발생했네. 오케이. 그러면 A4는 A3에 대해서 몇 번 더했어? 3번 더했다 이 말이 되겠네. 오케이. 규칙이 나왔네요. AN 플러스 1은 AN 플러스 N. 이 점화식 특징이 이러한 변화 규칙성을 생각하면 점화식을 뽑는데 도움을 얻을 거야. 생각을 하나의 틀로 생각하지 말고 그 전 거에서 어떤 변화가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면 조금 더 쉽습니다. 좀 쉬었다 합시다.